공부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능력 중에 하나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무조건 해야 하니까 그 공부를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지은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주제는요,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의미들을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저는 딱 세 가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란 우리가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요,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면서 그것을 학습해 나가는 행위가 바로 공부죠. 학문과 기술,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정의에 나와 있어요. 이 점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학문을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한다고 쓰지만 사실 기술을 배우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공부는 계속해서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혹은 책을 읽거나 자기 개발을 하시거나 취미 반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또 그것들을 즐기는 과정 역시도 똑같이 공부고요. 예체능 할 거 없이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학습하고 배우는 과정들이 다 뭐다? 공부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는 정말 큰 범위인데 그 큰 범위로 오늘 말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특정 지어서 오늘 말해드릴 공부는 바로 학교 공부입니다. 학교 공부. 저희가 중학교까지는 기본 필수 이수 과정의 교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난 어린 친구들은, 이 학생들은 무조건 중등 교육 과정까지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까지의 필수 교과 과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학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고등교육도 중요시 여기고 또 넘어서 대학교 입시율도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공부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할까에 대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부를 위한 공부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들이 드실 거예요. 공부를 위한 공부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또 남은 모든 인생 동안에 공부란 건 큰 범위에서 필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어떤 것을 학습하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할 텐데 그 공부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공부를 위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써놓을게요. 바로 무엇이냐?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른다는 거죠. 학습 능력. 내가 어떤 것들을 학습하고 배우는 그 능력 자체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배운다는 것이죠. 이것들에 가장 초점을 뒀던 게 바로 중등교육 과정입니다. 중등교육 과정이 필수인 이유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공부 속에서 어떻게 내가 공부법들을 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학습시켜주는 게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 당연히 내가 어떤 수업을 여러 가지 들으면서 또 스스로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이겠구나를 학교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공부를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격적 성장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도대체 왜 인격적 성장을 위해 공부를 하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신력에 대한 것들이죠. 우리가 멘탈리티적에서 공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엇이냐? 인내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인내심. 또 절제력. 또 다른 것은 적응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공부를 할 때는 이 멘탈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죠. 저도 공부를 할 때마다 가장 방해됐던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집중력이었던 것 같아요. 집중을 잘 하지 못해서 항상 공부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고 그런 능력 자체가 제한이 없으니 어떠한 다른 일들을 했을 때마다 그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하다는 걸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공부 때도 그렇게 집중을 못했는데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할 때에도 당연히 내가 부족한 부분에 있는 그 집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도 더욱더 훌륭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성장, 예를 들면 멘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 안에 인내심, 절제력, 적응력, 스트레스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 다양한 부분들이 그것들이 집합이 돼서 공부라는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관두더라도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멘탈적인 요소들은 계속해서 뒤따라오잖아요. 이런 내 안에 있는 정신력과 내 마음가짐, 가치관,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내 안에 있는 인격을 더욱더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공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 이런 연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간다면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특히나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시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적인 성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죠. 사실 이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많이들 알고 있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물론 우리가 이런 지적 수준,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하기 싫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학 잘해서 뭐해요? 일상생활에 쓰지도 못하는 이 수학 공식들 하면서 저한테 반론을 얘기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했었을 땐 안다고 해서 물론 일상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굳이 모를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들이 내 앞에 있을지, 기회가 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런 미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운은 항상 실력 있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 운들, 그 기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한 노력들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굳이 이렇게 지적인 거를 우리가 알리고 살지는 않잖아요. 보통 내가 여러 가지 교양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영어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맨날 영어로, 우리 한국 사는데 영어로 대화하거나, 혹은 자신이 외국어를 배웠다고 그 외국어로 대화하거나, 혹은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길 걸어가다가 수학을 쓸 일이 당연히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지적 수준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발달되냐? 사고력이 일단 증진이 됩니다. 사고력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습관인 거죠. 생각하는 습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들이 바로 사고력인데요. 그냥 뇌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뇌에 대한 이런 지적 수준도 당연히 커지겠죠. 또 다른 것을 따져보면요, 제가 가장 약했던 부분인데 암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암기력. 어떤 것들을 외우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혹은 레시피 같은 것도 외워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단어를 그렇게 잘 외웠고 그런 암기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들은 훨씬 일상생활에 쓸 암기력도 출중하겠죠.
그러니까 지적 수준은 단지 지식적인 수준에서의 내 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행했던 내 뇌를 활용하는 능력들이 같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당연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학교에서 합니다.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아는 것도 많아지고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잖아요.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과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취사해서 정보들을 종합해서 내 안에 그것들을 능력으로서 배양시킬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지적 수준입니다. 지적 수준. 근데 내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흔히 말해서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당연히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도 누구보다 앞서 나갈 것이 분명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으니까요. 공부를 했던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어떤 분야에서나 어떤 정보들을 종합해서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쳤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예전에 했던 학교 공부가 기억날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여러분 혹은 당사자가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앞으로 미래에 쓸 내 지적 수준을 위해서, 한마디로 내 뇌의 능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공부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능력 중에 하나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무조건 해야 하니까 그 공부를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전공이 아닌 과목들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내가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 바로 학습 능력 자체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인격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란 건 무엇이냐? 멘탈적인 부분이죠. 멘탈적인 부분. 인내심, 절제력, 적응력 등등등 수없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투자하는 많은 정신적인 부분들을 기를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있어야지만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성장이 학교 공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길러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인격, 흔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서의 인격 수준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죠. 가장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이 지적 수준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했었던 정신적인 노력들, 또 암기력들, 이런 이성적인 능력들이 내 안에 같이 길러진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같이 길러진다면 일상생활에 충분히 지혜롭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지혜, 멘탈적 정신력들, 또 내 삶의 습관들 다 합쳐져서 우리가 학교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총 3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2부에는 제가 어떤 것들을 설명드릴 것이냐면 바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도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또 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